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해 사실상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과연 정부 공언대로 집값이 안정을 넘어 하락세를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집값 규제 6주의 법칙이라고 해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지 이제 6주 후에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양상이 과연 이번에도 나타날지 전망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2, 16 대책이 나온 지 6주가 되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떨어지더라도 2, 3개월 짧은 하락기를 거친 후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집값 규제 6주의 법칙 어떤 흐름을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도 소개해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모 교수,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 6주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소위 약발이 받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되거나 잡히는 6주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 육주의 법칙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기존의 시장- 데이터들을 아마 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시세라는 가격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모아서 실거래가 지수를 만들어서 보면 사실 정책이 발표되면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사실은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9.13 대책도 지금 지나서 되돌아보면 9.13 대책 이후에 강남구에 바로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시세라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세 조사라는 게 사실은 0.1% 내렸다라는 게 별게 아니라 100명의 부동산 중개 그 업소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보고를 하는 중에 한 분이 10억이었는데 9억 5천원 내렸어라고 보고를 하면 그 평균적으로 0.1%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든 사람이 0.1% 내렸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일부도 전체화될 자기의 수 어떤 있는 판단을 부분이 이제는 바꿀 때가 됐어라는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이제 그 시세가 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주라는 게 그런 어떤 사람들의 보고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시기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세 6주가 꼭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12, 16 대책이 시장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변화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6주의 법칙에 대해서. 6주는 상징적인 것 같고요. 어떤 심리적인 변화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이제 받아들이는 나오는 시간까지가 그 이제 시기가 6주 정도라고 이제 정책이 보시는 발표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걸린다라는 건데 이제 이것도 충분한 사례로 검증이 된 것이 아니고요. 최근 이제 9.13 대책과 이 두 대책만 비교했기 때문에 예. 일반화돼 있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서울 집값 정부 표현대로 좀 잡히는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12, 16 대책의 그 어떻게 보면 규제의 강도라는 게 9.13 대책과 비교해서는 사실은 더 강하다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9.13 대책 이후에 겪었던 그런 하락의 추세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락의 추세 정도는 사실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문제는 그 이후죠. 그게 시장에 어쨌든 정부의 규제가 나오면 시장이 움츠리고 있다가 이게 정말 시장을 바꿀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망세가 지속이 되다가 네. 결국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12, 16 대책도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빠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하락세로 간다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네. 지금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때요?
이재문 소장님은 네,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그 한 32주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9.13 정책의 어떤 그 강력함 때문에 나타난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 12, 16사 저기 대책에서도, 정책도 네. 보면은 15억 원 초과된 주택의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0.10% 정도가 아예 하락이 대출 안 됐습니다. 돼버리니까. 예. 네. 다만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런 추세로 본다라면 이번 12, 16 사태 저기 정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9.13 대책 때 가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뭐 육주의 법칙이 아마 여기서도 좀 효과를 아. 발휘하다 보니까 육주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9.13 대책 발표된 이후에 이제 직선 자체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면서 결국 이제 11월 12일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요. 그 당시에 마이너스를 찍었던 지역이 어디였는지도 좀 궁금하고 강남은 과연 이 영향권에 들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주제가 그 육주의 법칙이라 해서 제가 사실은 주간 단위 시세 조사를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아.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텀이 사람이 짧다는 이렇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시장을 뭐 사실 뭐 매주 조사해서 그게 나올 수 있는 시장 변동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이 그걸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 정보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시각을 좀 시장을 잘못 왜곡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제가 그거니까 네. 저도 네. 이제 들여다봤죠. 예. 보니까 9.13 대책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의 가격 지수보다는 민간 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 쪽의 가격 지수는 어쨌든 그 정부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구도라서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가격 움직임을 어차피 조사니까 네. 조사하고 판단하는 제한적일 수밖에 사람들의 없다는 어떤 거죠.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민간 지수를 보는 입장에서 저는 주로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일사지수를 뭐 시장을 판단할 때는 봅니다. 이런 네네. 변곡을 볼 때는 이제 일사지수를 가지고 보게 되면 9.13 대책 이후에 사실은 뭐 송파가 제일 빨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송파요? 네,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11월 9일 하락세로 바뀌었다고 제가 여기 지금 부족한 그 결과가 예. 나와 있는데 훨씬 빠른 거죠. 근데 아. 재건축의 경우에 더 빨리 이제 발생을 하고 네. 그래서 꼭 뭐 그럼 강남도 반응을 했다는 얘기로 당연하죠. 인식할 수밖에 강남이 없네요. 대상이고 재건축이 대상인데 그렇죠. 반응을 하죠. 문제는 이제 그 반응하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반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사실은 그 9.13 대책 이후에 6개월을 하락세로 진행이 되다가 반등하는 그런 시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은 뭐 풍선 효과든 어쨌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키는 구도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네.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다르게 발생을 하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도 규제가 있으면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특이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9.13 대책 이후, 그러니까 이 뭐 문재인 정부 한 2, 3년을 네. 지나면서 나타났던 게 이전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변동성이 더 컸는데 네. 9.13 대책 이후에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더 크게 주도돼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 대상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뭐 풍선 효과든 어쨌든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가격 변동을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어떤 그 투자의 대상들 있겠죠. 또 구매 대상들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건 측면에서 지금 통계로 보면은 강남 불패는 깨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강남 불패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아니 불패가 아니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도 그렇고 뭐 2006년 이후에 그 종부세 부과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은 2007년부터 해서 계속 하락세였어요.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네. 뭐 동부권 쪽에 있는 뭐 노원구나 이런 쪽의 아파트들은 뭐 그 이후에도 뭐 30% 상승하는 그런 구도를 보였지만 강남 쪽의 아파트는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은 패합니다. 문제 내릴 때는 많이 내리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른다라는 변동성의 문제지 불패는 아니에요 절대.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사실 강남은 뭐 불패다. 강남은 항상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오를 아까 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가격 폭이 강남에 크다 대한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거 아닌가? 눈에 확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올랐다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1억, 2억이 올랐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확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남 불패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불패라는 어떤 프레임은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좀 첨언한다 그러면 예. 이제 9.13 대책에서의 어떤 정책의 포커스는 갭 투자자들이 갭 메우기 형식에서의 어떤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주도했고, 그다음에 이제 9.13 대책 이후에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가격 하향 안정세 내지는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안정화된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 이번 12, 16 이 정책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5억 아파트의 어떤 개념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 15억 아파트 이상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는 이제 강남권에 있는 15억 이상 되는 이제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에 보면 이번 12, 16 대책이 가장 이제 가지고 있는 함의는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을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해서 가격을 하향세를 보일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위헌 심판이 지금 돼 있지 진행이 않습니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위헌 심판 사건의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강남 시장의 가격 영향에 어떤 미칠 수 있는 가장 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강남 15억 이상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부터 재택의 영향이 좀 나타나겠네요. 결국. 네, 그러니까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가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견해 차이가 좀 네. 있지만 한 22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 95.9%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강남구에는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70.7%, 그다음에 서초구는 66%, 그다음에 송파구는 48.4%에 달하기 때문에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일단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조정을 마이너스 보이거나 받을 것으로 조정이 될 보입니다. 것이다. 네. 이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강남에부터 뭐 저희가 6주라는 지금 숫자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6주건 7주건에 가장 먼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지역은 강남이다. 뭐 강남을 타겟팅을 했으니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물론 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매 대상지가 먼저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 여파가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퍼져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잡고자 하는 재건축 아파트와 강남의 15억 이상 아파트의 가격이 잡힌다고 네. 다른 차고가 주택이나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안정이 될 거냐 장기적으로라는 부분은 또 다른 이슈라는 그거는 거죠. 좀 예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잡으려고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은 가격 변동이라는 게 기초가 되는 거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 변동의 신축 아파트 기초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격 지수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그냥 올라가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만 가지고서 평균 가격을 내면 많이 안 올라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사라지고 이거를 계속 쌓다 보면 많이 오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상을 잡기 위한 노력 속에서 나타나는 그 원인이 되는 우리가 원하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격이 안정이 될 거냐라는 문제는 다른 이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잡혔다고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잡혔다고 주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좀 더 차고가 주택과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 게 더 문제지 강남을 잡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잡힌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자리 4521님이 나올 대책 이미 다 나왔기에 아파트값 절대 못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된다. 9.13 대책으로 집값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목동 단지는
9.13 대책이 오히려 2억 원이 올랐습니다라고 4521님이 또 연달아 보내주셨습니다. 네, 3761님이 문 대통령이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운동권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이자놀이 장사는 은행부터 박살내세요. 네, 은행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요. 네, 4959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으른 자나 부지런 자나 똑같잖아요. 아무래도 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들고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9700님이 한국감정원이 올해 0.8% 집값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1억이면 80만 원인데 떨어진대요. 많이도 떨어지네요. 2년 동안 오른 건 43%인데 말이죠. 8976님, 문 대통령이 집값 오르기 전으로 원상복구돼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올라도 너무 많이 말이 안 되게 올라서 뭔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추가적인 규제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네, 1773님은 정부에서 각계부처와 신중을 기해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부동산 오름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300님,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가 보유세 부담되면 팔고 저가주택에 살면 됩니다. 네, 싼 집에 살고 세금을 더 안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1717님은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라고 생각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희 토론 진행되는 동안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시청자 문자 중에서 좀 와닿거나 뭔가 좀 첨언해 주실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글쎄요. 제가 집중을 안 했었는데 집중을 어쨌든 안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 시장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지역이 조금 더 커지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 위축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티즌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시청자분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한참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찔끔찔끔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 또는 어떤 주택의 어떤 가격 흐름을 본다라면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니까는 거기에 좀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 이후에도 강남주택 같은 경우도 한 39% 정도 하락한 네네. 어떤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그것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떨어지는 거지, 당장 지금 폭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건 한국 경제에 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라는 거를 거칠 때는 좀 더 좀 긴 숨으로,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또 지금 당장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공급 부족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택이라는 거는 특징상 뭐냐면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공급제를 단기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택이 공급 안 되니까 공급 부족이다라고 내놓으라고 해도 필요적으로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 그렇죠. 이런 장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조정된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는 제가 좀 죄송해서 왜요? 아까 시청자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 집중 안 하셨다고 하셔서 예. 아니, 다른 생각을 연결된 걸 하다 보니까 예. 한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고가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좀 더 낮은 가격 주택에 와서 살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멘트를 문자로 사실은 보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정치적인 선택의 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면 결국은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한 가지 방향은 그런 주택에 대한 보유 비용이 늘어나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련된 임대를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가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정말 힘들어서 그 집을 팔고 차고가 주택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차고가 주택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그 예. 차고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 전체 시장에서 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 풍선 효과인 것처럼 어디인가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 특징적인 게 지금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3, 4년이 지났는데도 외곽으로 파급되지 못하는 굉장히 한정된 그런 상승의 효과거든요. 네네네. 서울만의 독주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장이 좀 파급이 돼서 뭐 경기도도 오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구매 여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시장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거는 이게 풍선 효과로 눌러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사실은 다행인데 터져버리면 문제거든요. 터져버리면.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구매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네. 연결되는 구도라서 네.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러다 정말 터져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좀 우려가 사실은 또 같이 소장님과 같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 분의 문자에 집중을 해주셨네요. 계속 너무 생각하신 집중하려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정부가 끝없이 규제를 내놓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정부의 뭐 대책, 추가적인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창무 교수 또 이재문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